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가려면, 미국이 제조업 국가로 가려면 첫 번째 반드시 도달해야 될, 달성돼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달러 약세예요. 그런데 관세를 통한 그의 정책은 달러의 강세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이해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본심이 따로 있다면, 그 큰 그림이 따로 있다면, 큰 그림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당연히 대한민국에 이렇게 조그만 그 회사에 앉아 있는 저 같은 사람이 트럼프 같은 사람의 큰 그림을 어떻게 알아채겠습니까?많은.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 제 모든 역사적인 지식과 경험적인 지식과 아카데믹한 지식들을 다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본심을 한번, 트럼프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레닌의 말처럼 수세기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최근에는 몇 주 사이에 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화들과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아침이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려고 해야 하는 거죠. 많은 소식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렇지만 밑그림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밑그림이 뭘까요? 라고 한다면, 트럼프는 입에 달고 자기는 맥킨리를 존경한다. 나는 맥킨리를 닮고 싶다. 라고 말해왔던 사람입니다. 이 맥킨리는 제국주의, 그러니까 미국의 굉장히 그 해외 여기 보시면 하와이, 괌,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을 병합했던 미국의 팽창주의, 제국주의, 그 다음에 보호무역주의, 패권경쟁의 대표주자였죠.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이죠. 이 맥킨리를 자기는 가장 존경한다고 했으니, 트럼프는 그럼 지금, 그리고도 뭐 그린란드 얘기를 하고 캐나다를 52번째 주라고 그랬나요? 아무튼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거, 저게 미친 거야? 아니면 뭐 오늘도 캐나다는 막 열받아가지고 뭐 막 그러죠. 그런 이 사람을 닮을 거라고 하는 건가? 그러면 이제 막 그 영토를 늘리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밑그림은 다르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를 따라와서 한번 와보시죠. 트럼프의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자나깨나 언제나 모두에다 다 대입합니다.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미국을 제조 국가로 다시 부흥시키겠다. 리쇼어링. 그죠? 미국이 모든 그 국가의 그 생산 기지가 되도록 모든 산업에서 제조업, 과거의 그 영광을 부활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틀리지 않죠? 자, 이거를 늘 입에 달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의 본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본심은요, 어떤 문제를 좀 갖고 있냐면, 미국이 다시 과거의 제조업 국가가 되려면 제일 먼저 부닥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트럼프노믹스 그러니까 트럼프 1.0 그때 실패 이유이기도 해요. 그때도 트럼프는 미국을 제조업 국가로 만들겠다, 리쇼어링을 가장 강조했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수많은 그 1.0 때도 이런 동일한 정책을 썼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뒤에 관세를 내놓으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냐면, 이 그레이트 아메리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가려면, 미국이 제조업 국가로 가려면 첫 번째 반드시 도달해야 될, 달성돼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달러 약세예요. 그런데 트럼프노믹스는 희한하게도, 희한하지 않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관세를 통한 그의 정책은 달러의 강세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입으로는 마가를 주장하고 미국을 제조업 국가로 부흥시키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의 관세 정책은 그거를 정반대로 방해하는 달러 강세를 조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그 모순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1.0 때는 그래서 앞부분은 감세를 해서 주식시장은 좋았지만 3년차, 4년차 갈 때 경제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생각대로 안 됐던 거죠. 뭔가 모순적인 정책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그겁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그 주장대로 관세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뒤죽박죽 말과는 달리 미국을 엉망진창으로,
그나마 성장하던 미국을 무릎 꿇겨 앉혀버릴까봐 걱정스러운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지난번 1기 때와는 다르게 보시면은 어젠다 47이라고 해서 그 선거가 있기 1년 전부터 이미 여기 주요한 정책을 발표하고 나왔죠. 이 트럼프는 1기 때 그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하겠다라고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달러입니다. 자, 달러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제조업 국가의 가장 강력한 제조업 국가가 되려면 달러가 약해져야 합니다. 그건 트리핀 딜레마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트리핀 딜레마는 제가 몇 번 걸쳐 설명드렸습니다. 로버트 트리핀이라고 해서 예일대 교수가 내놓은 이론이고요. 달러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축통화의 위치를 지키려면 약세가 돼서 굉장히 많이 유동성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기축통화로 축척통화기도 하고 사용통화기도 한 거래 비교통화, 그 다음에 거래통화로 많이 사용돼야 기축통화잖아요. 그런 기축통화의 위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국에서 제조하면 안 되고 다른 나라에서 제조한 물건을 미국의 달러로 사줌으로 해서 달러가 외부로 자꾸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달러를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달러가 많이 만들어져서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축이 되는 제조업은 자꾸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달러 가치의 하락에 의해서 기축통화의 신뢰도가 없어지고 그러다가 기축통화 체제가 붕괴합니다. 자, 이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스페인, 그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가 다 똑같이 겪었던 기축통화에 가는 길입니다. 달러만 기축통화가 했던 건 아니죠. 그 전 100년 전에는 파운드가 거의 100년에 가까운 기축통화의 위치를 노렸고 100년은 안 되는군요. 그 전에는 스페인 통화가 기축통화였었죠. 그 기축통화들이 다 어땠냐? 이 트리핀 딜레마와 똑같이 기본적으로 기축통화기 때문에 많이 발행되고 많이 발행됐더니 가치가 하락하고 가치가 하락했더니 신뢰도가 내려가면서 기본적으로 기축통화 체제가 붕괴되어 왔다는 거죠. 기축통화를 지키려면 많이 발행돼야 되는데 많이 발행되면 기축통화체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이 딜레마를 우리는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고 이 딜레마는 트럼프에게도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왜? 만약에 제조업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달러를 무조건 약세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축통화의 위치를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을 이어받은 2025년은 과거 어느 때보다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물론 아직 견고합니다. 하지만 흔들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시기인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 분이 이걸 알기 전에 트리핀 딜레마 요것부터 한번 말씀드리죠. 자, 이 트리핀 딜레마가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2기 때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러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 해법을, 솔루션을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1기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러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던 대통령 중에 속하고요. 달러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던 대통령들은 다 요 세 사람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 대통령, 루즈벨트, 리건, 그 다음에 트럼프, 세 대통령이 공통점. 위대한 대통령이었다. 이 사람을 좀 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미국인이 사랑하는 대통령이다. 그러기에도 이 사람은 광고면 지지를 못 받죠. 뭘까요? 공통점은 다 저격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저격을 당했고 저격당해서 이 둘 살았죠. 루즈벨트는 죽었고요. 그 다음에 케네디, 이런 사람들이 다 저격으로, 지금 미국 대통령 중에서 11명이 저격으로 사망한 걸로 돼 있는데, 물론 완전 저격은 6명, 그 다음에 그런 쪽으로 보여지는 게 나머지인데, 사실 미국 대통령의 그 보험 수가가 굉장히 높아요. 보험 수가가 높다 그래야 되나? 보험 못 들어요. 왜냐하면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지금 47대인데 47명이란 뜻은 아니잖아요. 막 2번 하고 그랬으니까. 47대 대통령 중에 11명이 중도 하차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직업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겠네요. 그죠? 40몇 명 중에 11명이 죽었으니까요. 그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달러를 무시하고 다른 체제를 추구했습니다. 근본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트럼프도 일기 때는 전형적으로 달러를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했죠.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가 사실 재선됐었는데 하여튼 뭐에 의해서 안 됐다 이렇게 공공연히 생각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트럼프도 달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달러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기축통화를 부인하는 게 됩니다. 기축통화 체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게 됩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돼요? 미국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왜? 기축통화 체제를 통해서 미국은 먹고 살고 부하게 사는 건데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저 사람은 아예 그 경제 ABC도 모르는 것 같아. 뭐 저런 무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요 사람들은 그래 뭐 무식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생각 있어서 그랬던 건데 이 사람은 무식해서 그런 걸로 통했던 거죠. 그런데 돌아온 트럼프는 다르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1기 때와는 달라져서 돌아온 2기 때의 그 나름대로의 자기의 솔루션입니다. 뭐냐면 달러를 약세로 만들면서 기축통화는 잃어버리지 않는, 기축통화의 위치는 지킬 수 있는 그만의 솔루션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상통화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셔야 됩니다. 뭐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한 거 보니까 들어보십시오. 비트코인이 제가 비트코인 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말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트코인이 왜 달러의 패권 통화 위치를 지키는데 사용되는지라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요거 꼭 영상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말했던 달러의 가치를 내리고자 하는 쪽은 어떤 쪽이냐면 이 달러 인덱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데 하나는 DXY라고 불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무역가중 달러 인덱스라는 게 따로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프레드라는 그런 사이트에 이거 연준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면 노미널 브로드 US 달러 인덱스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무역가중 달러 인덱스입니다. 무역가중 달러 인덱스는 뭐냐면 미국과 무역 비중이 큰 나라 26개 통화와 비교 산출한 겁니다. 1997년 1월을 100으로 한 거예요. 1997년 1월부터 이제 그 예를 따져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218%나 상승했다. 40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2배 이상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무역가중 달러 인덱스 말고 이 그냥 인덱스 달러 인덱스 있죠.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26개국 통화하고 하는 게 아니라 환율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환율이 아니라 6개 통화 그 중에서도 57%가 제가 여기 표 하나 넣는 거 깜빡했네요. 이 DXY라고 말하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달러 인덱스의 6개 통화만 반영합니다. 달러의 강세냐 약세냐에 대해서. 그 중에 57%를 유로화가 차지하죠.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 가만히 앉아서도 달러는 강세인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달러 인덱스는 전체적으로 달러 가치에 비해서 많이 뭔가 강해지거나 한 5% 정도 약해진 정도예요. 실제 가치는 많이 떨어졌지만 나머지 6개 통화와 비교하면 아직도 여전히 강세.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10 몇 가지 올라가는 강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좀 내려와 있죠. 그죠?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미국 달러 인덱스가 아니라 무역 가중 달러 인덱스를 약하게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왜? 뭘 하려고? Make America Great Again. 전 세계의 제조업 국가로 미국이 부활하려면 무역 가중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높아져 있는 이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달러를 약세로 만들면 무슨 문제가 된다 그랬죠? 트리핀 딜레마에 빠져요. 기축통화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미션을 달성하려면 그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제조업 국가를 만들려면 약세를 만들어내되 기축통화는 지켜야 합니다. 그 묘안을 그는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가상자산을 통해서 거기에 달러가 잠기게 이렇게 묻히게 해서 많이 발행됐지만 가치는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뭐냐면 가상화폐 중에서 달러와 연동되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런 가상화폐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리저브 자산 중에 US T빌이 이렇게 79%예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까지 얼마큼 발행됐냐면 2,000억 달러, 2,000억 달러, 여기를 보면은 빌리언, 200 빌리언만큼 발행됐는데, 이 발행한 양을 반대편 리저브 계좌에는 T빌 혹은 달러, 이게 전부 현금 달러 자산이죠. T빌은 미국의 아주 짧은 단기 채권을 말하는데, 이 단기 채권을 79% 갖고 있으니까 이건 완전 달러와 똑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를 여기다가 묻어넣게 되는 거죠. 자, 아까 티르핀 딜레마로 돌아오면요, 많이 발행돼서 유동성이 증가하면 달러가 기본적으로 많은 부를 일으키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시뇨리지 이펙트라 그래서 달러는 찍어낼 때 100달러짜리를 찍어내면 실제로 100달러짜리 찍는데 그 원가는 1달러밖에 안 들고 99불이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달러 찍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반도체를 사요. 그러면 그 달러가 한국으로 가죠? 미국은 반도체를 수입해서 그 반도체를 그러니까 산업에 사용해요. 하지만 그 달러는 나가서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원래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 들어와서 그 달러가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 사용될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미국 국채를 사줍니다. 왜냐하면 서로 협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한국이 6.25 이후에 폰이라는 자동차를 미국 기술로 처음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을 때 그 저급한 자동차를 미국이 사갔어요. 많이. 폰이 수출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폰이라는 차를 엄청나게 사갔는데 그 싸구려 차를 가져가서 미국이 뭘 했겠어요? 그 싸구려 차를 가져가서 대신 넣어준 달러가 한국에서 소화되면서 소비되면서 달러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원조해준 나라들과 미국이 기본적으로 우방국들과 맺은 조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러를 미국 국채를 일정량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미국의 우방이라고 말했던 캐나다나 어디죠? 멕시코나 이런 데가 지금은 미국의 국채 주요 매수자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이유는 뭐냐면 도와주고 봐주는 만큼 국채를 사주도록 이렇게 협정이 돼 있는 건 보이지 않는 협정이고, 그렇게 하면 왜 국채를 사주냐면 그 돈을 운용해가지고 이 맡긴 쪽에다가 상당한 수익률로 돌려줘요, 미국이. 어쨌든 그건 좀 자세히 말씀드려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제로 갔는데 제조업 국가가 되고 싶으면 똑같이 많이 발행을 해서 나가긴 하지만 이거는 기축통화 위치는 안 잃어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미국이 썼던 첫 번째 방법, 1960년대에 썼던 방법입니다. 뭐냐면 오일 머니로 달러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키신저가 날아가서 사우디 국왕과 밀약을 맺습니다. 밀약은 뭐냐면 니네가 석유값을 달러로만 받겠다고 해주면 우리가 네 뒤를 봐줄게. 너네를 보호해주고 국방을 지켜줄게 라고 해서 사우디와의 밀약에 의해서 그때부터 60년대 오일 쇼크가 왜 왔어요? 오페크가 이 석유를 달러로만 받으면서 여러 가지 그 오펙의 위치를 이제 공고하기 위해서 오일 쇼크가 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은 모두 석유를 사고 싶으면 달러를 만들어 갖고 가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석유와 관련된 거래 안에 달러가 잠겨 있게 돼서 많이 찍었지만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달러 가치는 급격하게 하락하지는 않는, 달러를 잠겨 놓게 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제가 뭐 설명은 하지만 더 자세히 말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을 좀 보십시오. 거기서 트리핀 딜베도 설명하고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 자, 그렇게 해왔던 첫 번째 방법이, 이제 미국이 사실상 석유의 가장 최대 생산국이 되면서 오펙이 미쳤어요? 이제는 원유의 경쟁국이 석유의 경쟁국이 됐는데 미국의 우방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우디도 심지어는 이제 미국 국채도 막 팔아 제끼죠. 중국이랑 이런데 러시아는 뭐 대항하기 위해서 했지만 사우디도 이제 적으로 돌아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석유에 잠겨있던 달러 효과가 박살나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 이제 기축통화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고민, 그들은 여기서 연준을 소유하고 있는 연준의 주주들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고민해서 찾아낸 방법이 뭐예요? 전략자산 혹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아까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를 갖고 있게 된다 그랬죠? 아까 미국 국채 TB를
그만큼 발행한 만큼 한쪽에다 쌓아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 석유에 달러가 잠기는 효과와 똑같은 효과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발생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만 발행할까요? 아니요.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코인들을 하려고 하는 국가는 많습니다. 그 많은 국가들의 기본적으로 달러가 잠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발행했지만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어때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이라고 지정하고 최대 금액을 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은 트럼프가 또 코인 만들어가지고 돈 버네? 그러느냐고 그러네? 라고 하지만 물론 그런 뜻도 있겠죠. 근데 그게 주는 아닙니다. 이러한 거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갖고 돌아왔던 거죠.